자, 오늘은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모여 있는 거기에서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 테셋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고요. 경제학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책 하나를 선정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테셋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그 책에서 이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뭐 변화율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만 들었었는데 진짜 보통 시험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풀 수 있는 준비들을 본인은 이제 엄청 착실히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하나도 안 나왔다고. 이게 어려운 문제인 줄 알고 이거를 굉장히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고. 자,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테스트만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학점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편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는 건데, 그것도 무슨 교수님들이 쓰신 책을 가지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테셋용 교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책에서 전혀 시험 방향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적어줬다라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요, 저는 그 책들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경제학이라는 게요, 무슨 뭐 테스트 경제학 다르고 매경 테스트 경제학 다르고 공무원 경제학 다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학은 그냥 경제학이에요. 그런데 시험마다요, 경제학의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문제로 내는지는 다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보시고 뭐 한두 번 시험을 쳐보셨을 수도 있고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골탕 먹여서 떨어뜨리려고 내는 시험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만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이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 변별력이라는 것을 가져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운 것도 한두 문제 있고요. 지저분한 계산 문제도 심지어 존재해요. 실수한 사람들 떨어뜨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해가 가요. 공무원들은 뭐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너무 야박하고 가혹한 얘기지만 공무원의 굉장히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경제 개념과 복잡한 계산, 수식 문제를 내서 변별력을 높임과 동시에 공무원 채용이라는 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이 테셋이라는 시험은요, 결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 테셋이라고 할 때 이게 뭐의 약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테셋은요, 테스트 오브 이코노믹 센스 앤드 띵킹의 약자예요. 이코노믹 센스하고요, 경제적인 감각하고요, 경제적인 사고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웠던 이 경제 개념들 있잖아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즉
현실의 많은 현상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험이라고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툴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일정 등급 받았을 때 기업이나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경제학과 학생이 요 시험의 점수를 받아와야만 하는 건 아니죠. 공대건, 인문대건, 사회과학이건 누구나 이 경제적인 사고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올 충분한 뭐가 있다? 기본 소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배운 경제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수식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수식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중요하면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해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한테요, 탄력성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여러 탄력성이 있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요, 뭐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뭐 7급이나 5급 시험을 준비하는 그 강의들을 들으면요, 뭐 막 이렇게 가리켜요. 이 P는 마이너스 델타 P의 델타 Q다, 뭐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P분의 델타 P분의 Q분의 델타 Q,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해지니까 P 곱하기 Q의 델타 Q의 델타 P, 뭐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테셋은요, 똑같은 탄력성이라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런 수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구나.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 개념들과 개념들 간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이런 수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여기에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탄력성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생글생글에 매주 연재되는 테셋 맛보기라는 문제입니다. 거의 기출문제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딱 봐도 숫자 없죠? 그 의미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재가 존재할 경우, 대체재가 뭐예요? 대신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죠.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같은 거예요. 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대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요 개념 하나 가지고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대체재, 자,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예요. 코카콜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펩시콜라가 있어요. 두 개는요, 똑같은 만족을 줘요. 그런데 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코카콜라 소비할까요? 아니죠. 펩시로 바로 갈아타겠죠. 펩시로 바로 갈아탈 거라고요. 이 얘기 뭐예요? 코카콜라는요, 가격이 요만큼만 증가하더라도 수요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있으니까요. 자, 대체재가 존재할 경우에 가격 탄력성이 크다.
가 맞네요. 나 재화의 구매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다. 자, 여러분들이 껌을 사 먹는데 껌이 1,000원에서 2,000원 됐어요. 무려 2배나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저 가격 1,000원 오른 게 그렇게 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달라 그래서 눈여겨봤던 가방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됐어요. 자, 이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내 한 달 연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맞네요. 자, 단기의 가격 탄력성이 장기의 가격 탄력성에 비해 크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얘 자꾸 왜 나오니? 자, 굉장히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껌의 가격이 갑자기 올랐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대체제 찾을 수 있나요? 내가 이 껌 대신에 뭘 먹으면 똑같은 만족을 얻지? 단기에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단기에는 그냥 껌을 구입하는 거예요. 단기에는 가격 탄력성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기 시간이 길게 지났어요. 그럼 내가 껌 대신에 곰젤리를 먹으니까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이제 껌 가격이 올랐을 때 나는 곰젤리를 대신에 선택할 수가 있죠. 대체제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에는 가격 탄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정답은 가와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수식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테셋에는요 계산 문제라고 한다면 사칙 연산이 다예요. 사칙 연산이 다예요. 어떤 문제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더 복잡한 무언가의 계산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는 거지 그 문제가 복잡한 계산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아까 그 책이 왜 그렇게 썼냐면요. 경제학은 어떤 경제학도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작의 공무원 경제학을 집필했던 분이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더 어려운 시험의 책을 집필했던 분들 이거 그냥 복붙해서 태색 교재로 만들어요. 매경 교재로 만들어요. 어차피 개념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맞아요. 그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 책 내용들 다 맞고 잘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시험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잘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는 명확히 알고 공부를 하자고요.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계산 문제, 미분 이런 거 사칙연산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에 주목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